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날짜는 24년 4월 23일 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콤파스 신문 오늘 아침 토픽 뉴스를 보니까요. 단연 어제 발표한 헌법재판소의 대선 부정선거 재판 결과입니다. 재판 결과는 한마디로요. 프라보우 기브란 후보의 당선은 합법이다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4년까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대선 소송 스토리도 함께 실었습니다. 먼저 2014년 프라보우 하타자서 소송 반대 의견에는요, 소송을 냈는데요. 그 당시에 소송을 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반대 의견 하나도 없이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프라보우 산디아고 우노 소송 때도요, 헌법재판관들이 한 사람도 반대를 하지 않고, 전부 전원일치 기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2월 대선은요, 3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결국 5대3, 그러니까 5대3으로 기각으로 결론을 짓고 말았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아니스 바스웨단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후보 측은 나스뎀당과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이거에 대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유보를 했는데, 일단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자르 마후드 후보 측도요, 즉각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프라보우 기브란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고도 말을 해서 판결에 대한 이견이 두 소송자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요, 1번과 3번 후보 측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8명의 판사 중에서 3명의 판사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발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판사들은요, 헌법재판소 판사 중에서 아주 고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학 교수라고 하는데, 법과대학 교수라고 하는데,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요, 상대적으로 신참인데다가 젊은 판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그 헌법재판소는 나이든 고참 판사들과 젊은 판사들이 각각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2024년 대선 헌법소송조는요, 1번 후보와 3번 후보의 재소권은 이제 기각으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게 어디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3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반대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큰 발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14년과 19년 대선 헌법재판소 소송 스토리를 전면에다가 요약해서 내세운 것 같습니다. 오늘 논설에도 보니까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2개 뉴스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무역 흑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어젯밤에 일어났던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가루다 무다 축구 대표팀이 마침내 한국 국가대표팀과 4강을 다투게 됐다는 그런 신화적 인도네시아 축구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아주 떠도 너무 뜨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럴 만도 하겠죠. 한국 팀을 아주 너무 얕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것이니까 인도네시아가 이길지 또 아니면은 한국이 이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불상사는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무역 수지가요, 지난 47개월간 길게 연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16,000루피아대를 넘긴 루피아의 그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의 추세가 점점 약세 추세로 돌아서면서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이 지켜질지 참 의심이 된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루피아 강세가 되면은 수출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루피아가 받쳐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가 지난 3월 무역 흑자 급증 현상은 일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흑자 추세가요, 누적적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한편 어젯밤에 B조 1, 2위를 놓고 격돌했던 한국과 일본의 경기는요, 아주 지루하게 진행됐지만은 마침내 코너킥을 얻은 한국팀이 슈팅볼로 이어져서 일본 골문을 흔들어댔습니다. 마침내 한국은 1대0으로 황선홍호가 웃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B조 1위가 된 한국은요, 이제 A조 2위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2위인데 인도네시아하고 격돌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심판의 그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던 카타르하고 우리가 만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신태용 감독이 호주팀을 4대0으로 대파를 한 후에 아시안컵 유니버시아드 23 8강전에서 한국팀과 한번 붙어봤으면 하는 그런 발언으로 인도네시아 팬들을 참 들뜨게 했는데요. 이제 신태용 감독은 그 염원을 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정말 우리나라 팀을 아주 좀 얕보는 것 같아요. 오는 4월 26일 왁두 인도네시아 바랏,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서부 인도네시아 시간으로 00:30분, 그러니까 12시 30분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간이 빨라야죠. 그러니까 2시 30분에 카타르에 있는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은 상당히 주목되는 경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판에 보면요, 자카르타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수도가 칼리만탄으로 이사를 가면은 상대적으로 자카르타가 투자에서 더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목이 자카르타는요, 아직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자카르타는 법적으로 이미 자카르타의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처냐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카르타는 나중에요, 그래도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거듭나거나 아니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비전을 자카르타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둬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권고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변 위성도시, 그러니까 땅그랑, 보고르, 데뻑, 또 버카시, 이런 위성도시와 그런 어떤 공간 계획도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도 주장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을 해야겠다는 그런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자카르타가 뭐 1년에 4cm 이상씩 물에 잠긴다느니 최악의 교통마비 현상도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전철도 그저 1호선만 해놓고 크로스하는 이 가토스브로토와 그 다음에 그 따만미니 쪽으로 가는 그런 전철만 놓고 어떻게든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를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카르타는 폴루션이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비전을 저는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카르타를 수도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가리만탄으로 옮기는 데다가 중점을 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자카르타의 자카르타는요, 문제의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일단 수도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요, 그만큼 개발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인기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수라바야를 보면 꼭 그렇다는 말입니다. 수라바야가 아무리 큰 도시라 하지만은 그만큼 자카르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뒤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경제면에는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아리백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리백, 리뉴어블 에너지 100%. 그러니까, 이 환경, 탄소 배출이 없는, 100% 없는 그런 경제 정책에 인도네시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우리 한인 기업들도요, RE100을 조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할 시점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곧 전기차, 자동차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든 면에서 인도네시아도 파리 기후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도네시아 지방도시에서는요, 자전거가 모두 그 전기 자전거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붐을 이루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RE100도 인도네시아는 곧 시작하고 또 이런 것이 붐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 대우 경제 거기에 가서 제가 강연을 할 때도 인도네시아의 유망 산업은 역시 기후변화와 관련된 아니면 이 아리백과 관련된 산업을 하는 그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이것은 인도네시아에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똑같이 아리백 시장이 앞으로는 유망 산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제가 어저께 가본 전라북도 군산의 새만금 공단을 보니까요, 아리백 산업에 여기가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회사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무슨 스타라고 하는 전기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 제조 공장을 가본 겁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잼버리로 엉망진창이 됐었죠. 그런 새만금 간척지. 그런데 지금은 가보니까요, 공단이 무척 넓고요, 아주 계획적으로 잘 돼 있는
그런 공단의 하나였습니다. 이미 공장들이 다 입주를 못해서 썰렁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군데군데 빈 땅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가본 그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공단 구역은요, 공장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리백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가지고 이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 공장 안을 들여다가니까 어린아이들 오토바이부터 그 성인 자전거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거의 그 전량이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거기서 제가 눈에 띈 것은 할리 데이비슨 같은 커다란 오토바이 모형이었어요. 근데 그건 모형이 아니고요. 바퀴도 아주 똑같아요. 그리고 이 핸들도 이 높이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것이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가 똑같았는데, 그렇지만 다른 건 뭐냐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전기로 이걸 가동을 하니까. 그리고, 아주 잘 가요. 근데 빠르지가 못하는 게 그랬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은 어디다 파냐고 하니까 이런 그 관광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그 포스코라든지 삼성전자 안에 보면 이게 군내에서 돌아다니기가 이게 멀기 때문에 이런 그 오토바이를 쓴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발리라든지 롬벅, 조옥자, 이런 곳에 이런 걸 갖다 놓으면은 또 우리 그 다만 그 임피안자의 안쫄 같은 데 갖다 놓으면은 상당히 이런 장사가 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가니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인도네시아에 좀 진출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제게 밝혀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수소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자전거와 바자이, 그리고 발전기, 또 그 ESS 그 전기 저장 장치, 어떤 보일러, 전기가 한 절반도 안 되는 전기를 꽂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 그리고 수소를 그 고체 연료를 써가지고 하는 이런 그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런 것을 보면은요, 상당히 이 회사가 전망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회사에는요, 폐 배터리, 그러니까 폐 전기 배터리를 분해 조립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현대자동차가 자카르타에 와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은 한 1년 쓰고 나면 이제 배터리를 버리게 되죠. 그럼 그 버리는 게 굉장히 문제랍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를 수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조립을 해서 다시 분해해서 조립해서 이걸 제2차 세컨드 시장, 그러니까 지방 시장에다 팔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그 전망에 박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분야는 너무 이 회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럼 조건이 뭐냐 하니까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돈이 없을 테니까 땅을 한 1헥타 정도 되고 자기들은 기술과 자본을 대는 그런 구조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새만금에서 어제 오후에 대전까지 이동을 해서 대전에서 KTX 기차를 타고 수원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수원에서 오늘 또 오후에 미팅을 한 건 더 하고 내일 아침에는 대전에 가서 다시 어제 만났던 분들과 좀 마무리 미팅을 한 다음에 상주 모동으로 가서 좀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부터는 포도순을 솎아주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